배우자 앞날을 위해. 네, 여러분 정말 아는 게 보배고 힘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요. 그리고 아는 만큼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이 영상 함께 하시면 북한 주민분들이 안진뱅이 똑똑이로도 잘 살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발상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상품으로 이어지고 결국 인류 문명에 기여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북 터지는 상식 시간입니다. 네, 입이 떡 벌어지는 역사부터 배꼽 잡는 이야기까지 쫙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든 물어보면 척척 대답해주는 척척 박사 우리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동민 기자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전 세계인이 마시는 그리고 이 계절이면 더욱 찾게 되는 그 행복의 음료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없이 못 살아요. 맞아요. 예. 잠시만요. 그 두 분들 정말 콜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가 간단하게 게임을 준비했는데 어, 혹시 그 눈을 가리고 마시는 네. 음료가 네. 정말 어떤 콜라인지 알아맞힐 수 있는지 진짜요? 알아보는. 이것도 난생 처음이야. 이런 거 너무 재밌네. 뭐뭐 들어있는지 한번 맞춰보죠.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눈 가리면 맛을 모른대요. 네, 첫 번째 음료 시음해 볼게요. 네. 난 감이 왔어. 두 번째 잔 시음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아, 이러면 또 복잡해지는데. 아, 이건 바로 알겠다. 아, 이건 알겠다. 벗어 주시면 됩니다. 네. 1번은 코카콜라, 2번은 펩시, 3번은 맥컬. 나도 1번 코카콜라, 2번 펩시, 3번 맥컬. 맞아. 맛이 엄청 네. 달랐어. 그치? 이건 맞출 수밖에 없죠. 굉장히 고만하신데 잠깐만요. 잠깐. 아, 이러고 요즘 꺼드럭대도 돼요? 솔직히 이러고 틀리면 1번은 맥콜이고 2번이 코카콜라고 3번이 펩시입니다. 세 분 다 정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요? 아, 2번이 펩시구나. 2번이 펩시구나. 누구도 정답을 맞히지 못한 채 그러면 이 코카콜라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카콜라가 처음에는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두통약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아, 음료수가 아니라 약이요? 예, 이게 1886년도에 그 미국 애틀랜타에 존 펜버턴이라는 약사가 있었거든요. 그 남북 전쟁 이후에 총상 치료에서 사용됐던 네. 그 모르핀 중독 현상이 있었대요. 대체 건강 음료 같은 것들을 많이 찾는 수요가 있었는데 두통약 겸 건강 음료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코카콜라가 원액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요. 코카라는 말이 어원이 뭔지 아세요? 코카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설마 그거? 이 코카인 마약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나온 그 코카입니다. 아니 잠깐만, 그럼 나 지금 마약 먹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예, 지금은 그 당시에는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그런 모르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대체 음료였기 때문에 이 코카나무에서 추출한 어떤 그런 성분이랑 콜라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또 그 성분을 합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코카콜라가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나는 코카콜라가 그렇게 갈라진 줄 모르고 원래부터 한 개 어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렇게 마약 성분을 마시는 거에 넣을 수 있었나 봐요. 지금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럴 수 없는데 허용이 되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와인을 같이 섞어서 시럽 형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마시면 약간 이렇게 취하는 알코올 겸 그런 마약 성분이었던 예, 거네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는 와인이 들어갔다가 하니까 약간 술의 기능이 좀 더 이제 강했던 것 같은데 예. 그 탄산은 그 뒤에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미국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랑 또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미국에서 금주법이 1880년대 시행됐던 거 아시죠? 네, 들었어요. 예. 금주법이 왜 시행이 됐었냐면 당시에 이제 좀 술로 인한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굉장히 또 많았대요. 남성들이 막 술 먹고 뭐 어떤 폭력, 가정 폭력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때 막 여성 인권 운동도 조금씩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술을 뭐 좀 이렇게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나왔대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건 설 중에 하나인데 독일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금주법을 시행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미국 사회 초반에 이 영국에서 건너온 영어를 쓰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독일 계통의 사람들이 경쟁을 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그 투표 때 독일인이 좀 더 많았으면 공용어가 독일어가 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 독일계 사람들이 나라에 석회석이 굉장히 많아서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몸에서 걸르려고 맥주를 습관처럼 많이 마시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독일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양조업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을 견제하려고 뭐 이런 뭐 금주법을 만들었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금주법이 이제 시행되고 나서 존 펜버턴 약사가 만들었던 이 애틀랜타에서도 금주법이 시행이 됐을 거잖아요. 그 사람 진짜 너무 큰일 났네요. 애써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도전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와인 성분을 이제 빼야 됐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를 조합하면서 실험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와인을 빼면은 그 와인에 들어있는 포도 맛이라든지 이런 달큰한 맛들이 또 있는데 그게 빠지게 되면 맛이 또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맛을 어떻게 하면 이제 예전처럼 또 낼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런 구상을 하다가 고안해냈던 게 탄산수랑 결합하는 거였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시작된 그 탄산수 문화도 영국에서 건너왔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영국에서는 그 탄산수에 레몬즙을 이렇게 짜서 넣어서 먹는 그 레모네이드 문화가 있었는데, 탄산수에 어떤 것들을 섞어서 마시는 문화가 이때부터 좀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이 약사도 그 원액을 탄산수랑 섞어서 사람들한테 팔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순간에 팍 떠오른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실험을 해서 완성해낸 그런 맛이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재밌는 건 코카콜라를 만든 존 펜버턴 의사는 네. 이 코카콜라로 돈을 그렇게 벌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그때 그냥 그 약국에서 이렇게 제조한 걸로 팔다가 그게 인기를 그렇게 끌지를 못했대요.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사업가가 이게 돈이 된다라고 보고 한 몇백만 원 정도의 금액을 주고 이 뭔가 상품권과 이 제조에 대한 기술과 네. 이 권한과 권리를 다 샀던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았는데도 진짜 그 가치를 알아보는 거네요. 인기를 끌 걸 미리 좀 내다보고. 천리해안의 예지를 갖고 있었다 진짜. 사실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장사 수완이 뛰어나고 어떤 획기적인 걸 만들어도 제도적으로 억압을 하게 되면은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위기를 정말 잘 극복을 해낸 사례네요. 그렇죠. 북한에도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밥을 만약에 장마당에서 앉아서 장사꾼들이 식사를 제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어떻게 보면 두부밥. 맞아요. 두부밥, 민저국밥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막 보장해주고 막 이러면 더 이렇게 발전을 할 텐데 딱 거기에만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그 사업 수완 좋고 네. 뭔가 안목이 있고 하는 네.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걸 탁 가져가서 이제 써먹을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만큼 일단은. 제도와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 북한 주민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게 여기에서 아이디어,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제도가 금지하면은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조금 이거를 비껴 나가면서 다른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 보셔도 더 그렇죠. 재밌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도 이제 금주법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북한은 한 365일 중에 365일을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나라기는 해요. 아 그래요? 예, 특히 이제 뭐 애도 기간 때는 아예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제 강연 자료에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마시지 말라고 하고 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더 한단 말이에요. 술을 가정집에서 만들어요. 쌀을 가져다가 만들어가지고 한 병에 25도짜리 농태기주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북한에는 거의 국민 소주예요. 아 그래요? 예. 뭐라고 불러요? 농태기. 농태기라고 하거든요. 예. 이제 또 못 먹게 하니까 한 번 이제 먹을 기회가 생기잖아요. 죽어라 부어라 먹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먹을 때만 엄청 먹고, 너무 위험한 게 막 겨울 같은데 밖에서 주무시고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금주법은 없지만 북한도 여러 가지 뭐 상황 때문에 술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못하죠. 상황이 있는데,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그게 건강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술을 마시는 게 어. 건강에 좋은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소주가 이제 17도다 보니까 대한민국 분들은 정말 몇 병씩 마시더라고요. 내가 주량이 3병이야 4병이야 이렇게 하시는데, 갈수록 자꾸 떨어져가지고 한국도 원래 20 몇 도였는데. 네. 맞아. 그런 거를 보면 이제 북한 소주는 그래도 사람 한 방에 보내기 때문에 아, 보내다니요. 표현이 너무 전투적입니다. 표현이. 네. 네. 우리 지난 편에서 이 청바지가 어떤 세계적인 어떤 옷이 되게 된 계기도 2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네. 네. 예, 이번에 이 코카콜라도 세계인의 음료가 된 계기에 2차 세계 대전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2차 세계 대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코카콜라 제조사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군이 근무하는 어디에서든 단돈 5센트만 있으면 다 콜라를 먹을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콜라를 막 미군 군납품으로도 엄청 납품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군들이 콜라를 많이 그 음료로 마셨을 거잖아요. 미군과 교류하던 유럽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맛인지 한 번씩 마셔봤을 거잖아요. 또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처음 그쵸. 맛보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코카콜라가 이 미국의 어떤 그런 전후 재건 지원과 함께 이 유럽 사회에 퍼지게 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 이걸 생산을 하려면 OEM 생산, 현지 생산을 해야 됐대요.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어떤 유럽이라든지 그런 곳들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공장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생산됐던 콜라들이 또 유통이 금방 될 수도 있었고, 미군들이 마시는 걸 봤던 그 병사들이 뭔가 진짜 이 미국의 어떤 음료라고 막 얘기를 하게 되면서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 유럽 사회에도 콜라가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됐다고 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이렇게 탄산이 들어가는 음료가 있긴 했는데 한 모금만 먹어도 딸꾹질 나가지고 잘 안 먹었거든요. 용성 사이다라고 아, 북한에 들어봤습니다. 사이다를 마시는, 그러니까 만드는 이제 공장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탄산을 진짜 기깔나게 많이 넣어요. 그래서 진짜 어린 애들이 그거 마시면 마시자마자 맞아, 이렇게.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그 탄산을 처음 먹어보고 신세계였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당이 높아가지고 건강에는 그렇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맛이 너무 그립고 이러니까 집에서 애들이 제조해 만들어 먹기 시작해서, 혹시 기억나세요? 소다에다 설탕 넣고 식초 넣고 해서. 어머나, 저는 안 해 먹었어요. 아, 그렇게 해 먹었어요? 예. 그 탄산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먹다가 결국에는 저는 이제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날아가가지고 처음으로 코카콜라라는 음료를 맛보고 눈이 뒤집어졌죠. 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고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돌아가면 코카콜라를 다시는 못 마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카콜라는 맛에 얽힌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있죠. 이 코카콜라의 제조 비법은 CIA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유명한 미국의 정보기관도 모르는 게 바로 이 맛이다.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었던 리바이스 청바지가 그런 어떤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된 그런 배경에는 미국의 특허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이건 좀 반대로 특허 제도를 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그런 기업입니다. 오, 완전 반대네요. 예, 특허법에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네. 무한정 이 독점권을 보장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아, 왜냐면 처음에 이제 발명을 쉬운 발명이나 발견이나 기술을 갖다가 내가 특허를 낸 걸로 네. 평생 이 사람이 독점권을 보장받으면 모두가 다 그것만 연구한 다음에 다 특허로 걸어놓고 대대손손 계속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산업들이 발달하는데도 오히려 족쇄가 작용이 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너무 욕심쟁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면 이 특허 보장도 풀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그 다 특허 제도가 따라하니까. 풀렸을 때 공개가 되면은 네. 누구나 다 이걸 따라해서 이제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영업 기밀로 계속 우와. 분류해서 지키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개될 일 없이 자기들만 보안만 잘 유지하면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영업 비밀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는 내진 않았지만 상표권을 냈습니다. 어떤 걸 상표권을 냈냐면, 코카콜라 하면 떠오르는 색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이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코카콜라 하면 떠오르는 그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콜라병 몸매 같다, 뭐 이런 그쵸. 얘기를. 그 콜라병 몸매가 맞아요. 뭐 대명사처럼 쓰이잖아요. 예. 가운데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네. 그 병 모양을 상표권으로 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탄산 음료에 대한 대명사처럼 각인시켜 놓고 이미지를 유지해왔던 게 코카콜라의 그런 어떤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운 것에 대해 얘기할 때 다들 광고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한 거. 유명한 광고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 뭐 떠오르시나요, 대표적으로? 저는 옛날에 그 펩시랑 서로 경쟁적으로 광고 내는 거 있잖아요. 그 코카콜라를 탁탁 놓고 아이가
그 위에 두 발로 탁 올라선 다음에 그 자판기에서 펩시를 탁 눌러서 펩시 꺼내 먹는 그 장면 있잖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게 펩시와 그리고 코카콜라의 광고 경쟁이 얼마나 그때 심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광고에서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북극곰이 그 콜라를 마시는 그 광고가 굉장히 맞아요. 그 예. 인상이 깊었는데 예. 코카콜라는 광고를 통해서도 이 브랜드 이미지를 세계인들한테 각인시키는 그런 전략도 굉장히 또 고단수거든요. 정말 사실 이런 광고를 만든 사람들이 제일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예 대중한테 각인을 아예 딱 그렇게 시켜버렸잖아요. 광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북한도 요즘 들어가지고 또 새로운 상품에 대한 광고를 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까지만 해도 광고만은 안 된다고. 자본주의의 그 꽃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거만큼은 허락을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북한에 나오는 광고 보니까 막 아리랑 시리즈 이렇게 선전하기 광고 같은 거 나오는데 이 광고가 한 5분 정도 제품 설명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닌데. 그렇게 굉장히 북한하고는 또 한국하고는 광고도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서로 속고 속이면서 물건을 팔고 막 그냥 그 이기주의만 가득한 줄 알았는데 이 광고에도 제도가 이게 분명한 게 있더라고요. 허위 과대 광고 맞아요. 금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절대 거짓말을 또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소비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건데 소비자도 돈을 지불하고 그 광고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허위나 과장 사실이 들어가 있으면 사기에 더 가까운 거니까. 사기죠, 그거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법과 제도로 또 보장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북한에도 이제 광고가 조금씩 더 이제 많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소비자를 현혹하는 그런 이제 현혹성 정보들은 좀 빼고 제대로 된 정보를 기왕 사양을 광고에 넣어서 5분씩 할 거면 정말 정확한 정보를 좀 넣어 주셔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코카콜라 탄생부터 지금 발전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광고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음료수 맛이 그래봤자 거기 뭐 금가루 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제 하나의 세계적인 음료수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음료수가 가지는 어떤 이미지, 이 음료수를 먹으면서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불러일으키고 인식시키냐가 그 상품을 정말 키우는데 아주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코카콜라라는 음료가 처음에는 정말 작은 약국에서 시작했던 다양강장제였잖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코카콜라의 역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경쟁이 왜 중요한지를 또 한 번 또 알려준 그런 브랜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예. 내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효과적인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걸 고안하다 보니까 콜라병 모양의 그런 상표권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또 산타클로스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만들어줄 정도로 이제 광고와 브랜딩 이미지에 엄청 힘을 쏟게 됐으니까 진짜 그런 게 바로 경쟁의 산물이죠.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이 콜라가 이 세계인의 음료가 돼 있지만 자유 진영과 또 이 권위주의 진영이 나눠져서 아직도 콜라가 유통되지 못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러시아, 중국, 그다음 북한인데요. 이 나라 안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이제 유통은 하지 못하지만 암암리 암시장에서 콜라가 들어가서 맞아요. 돈다든가 아니면 맛은 조금 다르겠죠. 그 대체 콜라로 이렇게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북한도 참 그런 걸 보면 밝혀진 바는 없지만 북한 고위층들은 콜라 맛을 한번 외국에 나서 본 사람들은 계속 그쵸? 먹지 않겠어요? 예, 저 같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증언들 보면은 평양의 상점에서도 외화상점, 코카콜라를 예, 볼 수 한다고, 있다고. 예. 맞아요. 예, 이게 북한에서 약간 일명 그 자본주의 검은물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미국 제품들을 대부분을 금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도 이런 외화 상점이나 외화 식당에서는 공식 유통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외국인들은 들어가면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바라는 거는 진짜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행복하게 마시는 이 음료를 북한 주민들도 좀 편하게 네. 마음껏 마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언젠간 또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오늘은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